자, 46은 토지만 경매 중이고 건축 중단된 매각 제외된 건물의 허가권을 가져오는. 자, 이게 이제 제 문제입니다. 땅을 받아보면은 짓단 마는 게 많이 있어요. 땅에. 이 건축하다가 말고 이런 게 많습니다. 이게 이제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땅을 받았는데 건물은 철거하면 되죠. 되는데 이 건물이 또 괜찮아요. 보기에는 괜찮고, 그럼 내가 건물을 능가하라 하니까 건축적 관계는 야 3억 줘. 너 옛날에 허가 다 받아라 그러니까 네가 3억 주면 내 능가 줄게. 자, 이런 업이면은 이게 이제 3억 주는지 안 주는지. 자, 그러면 안 준다 캐는 판례를 갖고 딱 끄집어놨고 이야기하면은 3억이 3천만 될 수 있겠죠. 너가 철거돼야 되고 안 줘야 된다. 또 내가 시에다 바로 연락하면은 시에서 내한테 허가권 줄 수가 있다. 그죠? 그럼 지는 뭐 완전 낙동으로 되는 거죠. 거기는 뭐 3억이 아니라 뭐 3천이라도 받고 빠져야지 지가. 뭐 알겠습니다. 잘 봅니다. 건축 중단 건물이 포함된 경우입니다. 요것처럼 하만에 보면요, 지상의 신축 건물 매각에 포함. 자, 열이 나면 좋죠. 그죠? 자, 그 다음 봅니다. 건축 중단 건물이 이게 이 매각구에서 빠졌다. 제외됐어요. 여기 보면은 이 두 개는 빠졌어요. 15에 8이고 봅니다. 15에 8이고 8. 자, 광암 해수장 앞에 해수장 앞에 아주 좋은 땅이 나왔어요. 이게 물론 이제 중간에 막 치화돼 버렸는데, 자 봅니다.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완다 막 써놨다요. 자, 700평 대지가 나왔어요. 대지가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뭐 이 바닷가 앞에 좋거든요. 근데 뭡니까 지금? 뭐가 짓다 마는 게 있죠, 이게. 그죠?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지금 건물도 아니고 구조물이고 뭐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막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것도 땅의 하나의 부속물로 봅니다. 부속물. 이는 구조물이니까 구조물을 보는 거예요. 구조물. 그래서 땅에 막 하나의 제외 하더라도 아마 소송하면은 여러분들이 유리할 겁니다. 이게 자 봅니다. 여기 보면 비고란에 현황 건축을 득하여 공동주택 기초 공사 중인 때이다. 포함도 아니고 제외도 아니고 애매하게 써놨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또 포함이라면 너무 좋죠. 포함 그러면 너무 좋은데 이게 포함이라는 말인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공문이 애매하게 써놨어요. 있다 이러면다. 포함도 아니고 제외도 아니고. 자,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판결은 어떻게 나오느냐 한번 봅니다. 자, 46일 봅니다. 건축 허가난 토지가 경매 중인데 낙찰자한테 건축주 변경이 되는가? 자, 건축법 시행규칙에 보니까요, 11조 보니까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 자, 이렇게 쭉 해서 뭐 건축 관계자를 변경을 하고 싶으면 하라는 겁니다. 그럼 당초는 허가를 A가 받았는데 낙찰자 B가 받겠다. 이것도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자, 그 다음에 46에 이뤄봅니다. 매각허가 결정서 및 그에 따른 매각대금 완납한 서류가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에 관한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됩니까? 이 말입니다. 그죠? 우리 낙찰 받아가지고 잔금 넣었죠? 그러면 이제 매각 결정도 받고 잔금도 넣었는데, 아까 그런 경우에 되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우리 전범진 변호사님이 여기 홈페이지에 잘 해놨어요. 이 기록을. 그래서 한번 참고로 보시고. 자, 판결은 요겁니다. 대법원의 2012년 판결을 보면요, 토지와 그 토지의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한 경매 절차성에 확정된 매각 결정사고 그에 따른 매각 대금 완납 서류 등이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에 관한 그 건축법에 규정한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되는지 여부 적법. 좋은 게더 나쁘던가? 좋은 거죠? 된다는. 그것도 누가 낙찰을 받고 잔금을 치렀으면은 그것도 변경해달라 할 수 있는 서류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우리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거다. 자, 46에 3을 봅니다. 저기 이제 전범진 변호사가 잘 써놨더라고요. 써놨는데 쭉 읽어보시면은 임대 수익을 얻겠다 해갖고 이렇게 해서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도 양식도 있죠. 이렇게 써갖고 해야 되는데 뒤에 쭉 보면요, 세움터. 이 주로 건축은 세움터에서 많이 움직입니다. 세움터에서. 거기에 착공 신고, 뭐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 막 들어간다, 그죠? 자, 그건 참고로 보시고요. 자, 요런 경우에, 자, 그 다음에 지금 제일 28페이지입니다.
1번 건축 또는 대수선적 건축을 양수한 경우. 그 다음 2번에 보면은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선수를 제출하는 방법. 자, 이거 쭉 써놨는데, 저 밑에 출제한 거니까 출제한 거 29페이지에 8페이지 출제한 거 중간에 봅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은 낙찰자는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은 토지와 그 토지의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한 경매 절차상에 확정된 매각 결정서 및 그에 따른 매각된 완납서류 등 건축관계자 변경에 대한 서류가 보험이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다면은 경매 절차상에 확정된 매각 결정서 완납서류는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좋은 문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수리를 거부할 때 없잖아요. 자, 문제는 해주면 되는데 구청서는 못하겠다 이렇게 하겠죠. 그때는 어떡하냐. 답을 주는데요. 쭉 읽어봅니다. 읽어보면 되고요. 소결 봅니다. 소결. 그렇다면은 결정서 대금 넣은 거를 요걸 가지고 소송으로 다퉈야 되겠다. 그럼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사례를 봅니다. 46의 4를 봅니다. 29페이지입니다. 46의 4. 대지권 없는 14층 건물만 낙찰받은 낙찰자가 대구 남구청에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서를 제출 후 반려당하자 반려치분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이다. 자, 이거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면은 자,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마지막에 보면 뭐 있죠? 대구 남구 이천동에 6억 3천 주고 낙찰받은 게 있습니다. 받은 게 있고요. 그림 보면은 대구 남구의 토지는 매각되고 건물만 낙찰받았어요. 이 친구가 받아가지고 6억 3천 백에 낙찰받아가지고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를 넣었더니 남구청에서 노역했어요. 노역해서 소송을 붙습니다. 이게 붙었어요. 붙었는데 그때 판결을 보면은 뒷페이지 갑니다. 뒷페이지 마지막 장인가? 그렇나? 마지막 장인가? 자, 2010에 보면요. 빠른 거 있죠? 여기 보면은 토지와 그 토지의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한 경매지상 확정된 매각 결정서 및 그에 따른 완납서류 등이 해당되느냐 적극해가지고 결국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이겼는데 뭐냐 하면 이런 거요. 2008에 3위 이러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소송을 해봐야 되는데 대부분 다 보니까 낙찰에 유리한 판결이 많아요. 유리한 판결이. 자, 봅니다. 이천동에, 자, 뭐 파죠, 이거? 토지는 제외. 건물 산대, 건물. 원래는 건물 사면 안 되는 거죠. 이 14층짜리 건물입니다. 자, 요거를 누가 허받아고 건물 다 지었죠. 그죠? 그래서 건물을 낙찰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25억짜리 6억이 받아요. 받아갖고 여기서 이제 원고가 돼가지고, 원고가 낙찰자 원고 돼갖고, 남구청에 야, 건축허가권 내놔. 매입 변경을 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잔금 넣고. 그랬더니 남구청에 넣겠어요. 안 된다. 왜냐, 그러면은, 너는 건물만 샀지. 땅은 없지 않느냐. 땅도 없고, 옛날에 건축한 사람의 허가서 동의서도 안 받았고, 땅은 없고, 옛날에 건축주한테 동의서도 안 받아갖고, 허가 받은 사람한테, 이것도 없다. 근데 어찌 우리가 해주겠노? 이런 겁니다. 근데 법은, 아니다. 해주라. 그래서 결국은,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이 승소한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이 좋은 거죠, 그죠? 건물 낙찰받았는데 제일 문제가 허가입니다, 허가. 허가권 안 주고, 그럼 뭐, 건축을 처음에 이렇게 14층을 지은 이 사람의 허가도 평생 지키다, 이건 아닙니다. 소송 걸면은 보통 낙찰을 뺏긴다. 대강 보니까, 지금 몇 개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14층짜리 허가권도 건물만 낙찰받은 사람, 물론 땅하고 주위를 어떻게 서로 아는 협의치 되겠죠. 건물만 받은데 불구하고 낙찰자 거다 하고 답을 줬습니다. 이게. 그래서 자, 중간에 읽어보겠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양수인이, 낙찰자죠. 양수인이 건축주 명의 변경을 위해서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이게 서류가 권리관계의 변경을 증명할 서류의 의미가 되고, 등등 해서 수리를, 남구청은 신고 수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해서 낙찰자한테 성소한 이런 판결입니다. 판결이고, 상세한 거는 뒤에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우리한테 대부분 유리하고 주로 짓다 말한 거는 건물은 안 봅니다. 이게 구조물. 짓다 말한 거는 구조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자, 다시요. 아까 이게 여기 보면은 아까 이제 이게 광암에도 보면은 진동에 요거도 보면은 자 이런 건물이 많이 있어요. 요렇게 된 게. 경매에서 보면은 짓다가 마른 게 많이 있습니다. 요런 거 아시겠죠? 뭐 이렇게 짓다가 마른 거는 많이 있어요. 그럼 요거를 이걸 구조물로 보기 때문에 독립된 건물을 안 봅니다. 그죠? 짓다 마른 거. 또 이런 구조물. 짓다 마른 것도 준공 안 되고 반쯤 짓다가 마른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런 것도 막 낙찰자 거다 봐야 안 되겠느냐. 물론 붙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판결이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는 너무 예민한 문제인데 이런 거는 이제 전문 변호사하고 조금 여러분들이 답을 받으면 되고 용인 요거도 그렇죠. 요거도 용인시 기흥구도 그래요. 기흥구 요거도 뭐 쭉 보면요.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위 정착물은 토지의 보안물에 불과하고 중단된 경우에 토지의 보안물에 불과하고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둥, 지붕, 주벽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중단된 경우에는 토지의 보안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어요. 토지의 보안물에. 그래서 이게 이런 판결이 쭉 나오는 거 보니까 낙찰자한테는 거의 대부분 다 유리한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봅니다. 광주시거든요. 광주시. 이것도 보면은 이 사건 구조물이 독립된 부동산인 건물을 실제 갖추지 못해서 이 사건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 남아있게 됨으로써 그 소유권을 원고있기 때문에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구조물의 부지를 포함해서 이 사건 토지는 낙찰자 원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래서 보통은 이 짓다 마른 것들 있는 것들은 대부분 땅에 뭐 부속물, 보안물, 뭐 그 다음에 구성 부분, 아까 우리 수목 있죠? 수목과 같은 그렇게 판결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좀 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